서울창업허브와 함께하는 매출 향상을 위한 홍보 및 PR 전략, 교육과정 2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셀러비전 대표 임혜연입니다. 1강의 창업자와 브랜드 아이덴티티 설계에 이어서 그것을 기반으로 한 매출 향상을 위한 상품의 소구점, 포인트를 찾는 그런 과정입니다. 크게 4단계로 핵심이 나눠져 있습니다. 내 제품의, 내 서비스의 소구 포인트를 찾는 핵심은 1번은 니즈를 파악하고 2번은 경쟁사를 분석하고 3번은 타겟을 분석한 뒤 4번에 차별화 포인트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되게 많은 상품들을 제가 근 600여 개의 상품들을 보았었는데요. 그것들을 미팅하고 또 제조사를 가보고 또는 서비스 개발에 대해서 들어보고 했을 때 이 네 요소가 빠져 있다면 문제가 되더라고요. 매출 향상은 물론이고 사업 전진도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의 가장 큰 요인은 첫 번째 니즈 파악이나 두 번째 경쟁사 분석들이 안 된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제가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1번의 니즈 파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니즈라는 거를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파악하시는 것 같아요. 누군가 이 제품을, 이 서비스를 쓸 어떤 고객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제품은 이게 좋은데? 내 제품은 당연히 이런 사람들이 쓸 거야. 이런 사람들의 니즈가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이 정말 내 제품을 사줄 사람들이 이 니즈가 파악이 되고 그것에 대한 경쟁사가 분석이 될 것인지를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제가 예시를 들 니즈에 대한 파악은 바로 제가 방송을 오랫동안 하고 있고 벌써 이제 홈쇼핑에서도 한 300만 팩 이상 판 세균싹 행주 티슈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 제품을 제가 처음 가져갔을 때 니즈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했었냐면요. 그냥 보기에는 사실 물티슈 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니즈가 과연 무엇이냐라는 걸 찾아야 되는데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티슈 아니야? 또 어떤 분은 뭐가 다른데? 또 어떤 분은 야, 너 그 물티슈 가면은 백매에 엄청 막 싸게 파는데 그거 팔리겠어? 누가 사?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어떤 저의 경험, 창업자의 어떤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저는 이것을 행주 티슈라고 명명하면 니즈가 생기겠구나 라고 파악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큰 이유는 많은 여자들이 또는 남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청소를 하기가 굉장히 귀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물티슈로 막 대용으로 많이 청소들을 하고 있고 닦고 있는데 우리의 주방은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들이 그냥 되게 더러운 행주로 쓰여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편하게 닦으면서도 그 행주가 가지고 있는 이런 용도들을 줄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고요. 그것에 대한 니즈를 파악한 결과 여러 가지 팩트들이 나왔습니다. 신문 기사에서도 나왔고 또 그것에 대한 저는 니즈를 파악할 때 서베이 요소를 되게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 서베이를 했을 때 한마디로 행주에 대한 니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행주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빨지 않고 편하게 쓰면서도 이런 살균이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한 니즈를 저는 찾아내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상품이 처음에 그렇게 얘기했던 다른 분들이 물티슈 같다고 생각했던 그 상품이 지금 무려 300만 팩 이상 팔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전혀 다른 니즈를 파악했기 때문입니다. 같은 제품이나 서비스라 하더라도 만약에 제가 그 물티슈라고 판단했다면 그 제품은 지금 이 자리에 없겠죠? 300만 팩이라는 무려 어마어마한 그런 팩수를 판매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돌려서 더 넓게 보는 거죠. 이 제품에 대한 정말로 그 니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를 굉장히 좁게 들어가서 보셔야 돼요. 그냥 청소를 하는 사람이 물티슈를 원한다? 이런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청소를 하고 싶은데 좀 더 깨끗한 걸 원하는 사람, 좀 더 살균이 되길 원하는 사람, 조금 더 예민한 사람, 조금 더 젊은 사람 또는 젊은 사람부터 나이 든 사람까지 편하게 누구나 쓸 수 있는 거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들어가다 보면 니즈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판단하게 되고 그런 니즈들을 파악하면서 정말로 내 고객이 누구인지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것들이 다 사실은 2스텝, 3스텝의 경쟁사나 타겟 분석과 다 연관이 지어지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니즈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경쟁사 분석입니다. 그럼 그러한 니즈들을 파악했는데 과연 내 제품의 군이 다른 데서는 얼마에 팔고 있지? 다른 데서는 어떤 요소로 팔고 있지? 그리고 어디서 팔고 있지? 이런 것들을 되게 면밀하게 분석을 해보셔야 돼요. 근데 그런 경쟁사를 분석할 때 요소를 단순히 거기서의 제품은 3만 원에 팔고 있는데 내 제품은 조금 더 좋으니까 5만 원에 팔아야 돼. 이런 논리는 먹히지 않아요. 제가 자주 얘기하는 건데 내 제품이 훨씬 더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더라도
내 제품이 브랜드 네임 밸류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또는 가격대가 어디에서 형성돼 있는지, 또 기능은 독보적인지, 이런 경쟁사들과의 분석 요소에 따라서 내 제품의 포지셔닝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럼 매출과 직결이죠. 그래서 그런 경쟁사들이 만약에 내 제품이 아무리 좋더라도 내 제품하고 비슷한 것들이 대기업 브랜드가 또는 엄청나게 많은 마케팅 비용을 쏟는 곳들이 이런 경쟁사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면 한 번 더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 시장에 들어가야 하는 게 맞는지, 또는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런 경쟁사 대비 나는 무엇을 강점으로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경쟁사 분석에서 제가 또 하나의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치약의 상품이 저한테 왔었어요. 근데 치약이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의약 외품인 거예요. 다른 나라는 의약 외품이 아니에요. 근데 의약 외품은 뭐가 문제냐면 다 떠나서 화장품처럼 전성분을 표현해야 돼요. 공산품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국민이 안전과 직결된다고 아마 국가가 생각하나 봐요. 그래서 전성분도 있어야 되고, 안에서 쓸 수 있는 말은 굉장히 제한적인데, 그 제한적인 문구 안에서도 내 제품을 경쟁사들과 분석했을 때 단순 마케팅이 아닌 내 제품으로서의 어떤 포지셔닝을 명확히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제품이 왔는데 어떤 제품이었냐면, 기존의 SNS 마케팅에서는 이미 되게 핫하게 팔리고 있는 제품이었어요. 근데 그게 치약하고 가글하고 그다음에 치약 안에서도 한 4-5가지 종류가 왔었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제가 고른 거는 딱 오리지널 상품이었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그 제품이 SNS 마케팅에서도 유명해졌지만 그 제품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분에 있었어요. 예를 들면 뭐 LG 뿅뿅, 되게 유명한 이제 해외파 치약들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뭐 백화점에 가보니까 섹션 하나에만 치약이 뭐 몇십 가지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제가 한번 쭉 분석해 봤죠. 근데 여기서 치약을 가지고 오셨을 때는 치약이 뭐가 좋아요? 라고 했을 때 그냥 친환경 치약이라 좋대요. 그거는 누구든 말할 수 있지 않나요? 그냥 친환경 성분이 들어가서 좋다였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경쟁사 분석들을 어떻게 찾아내게 됐냐면, 경쟁사 분석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지셔닝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럼 저런 브랜드 대비 같은 가격에 팔 것이냐, 프리미엄으로 팔 것이냐, 아니면 나는 매스한테 많이 먹히는 그런 대중적인 가격으로 팔 것이냐, 아니면 박리담회처럼 정말 싸게 공급하면서 팔 것이냐, 요 포지셔닝을 정하는 포인트가 바로 경쟁사 분석이에요. 정말 아예 없는 뭐 블루오션 시장이다, 그런 상품이다라고 하면 그 군, 단지 상품이 명확하게 비슷한 게 없다 하더라도 어떤 그 군 안에서의 바운더리를 정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경쟁사 분석인데, 그래서 치약들을 이제 뭐 되게 유명한 해외파 치약, 뭐 미국 거, 뭐 프랑스 거, 이태리 거, 뭐 국내에서도 되게 유명한 치약들을 쭉 한번 제가 요소들을 분석해 봤어요. 뭐 가격, 뭐 판매하고 있는 뭐 매체, 그리고 뭐 마케팅 요소들, 그다음에 들어가는 전성분, 뭐 모델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들을 경쟁사를 쭉쭉쭉쭉 다 분석을 해봤거든요. 그 안에서 찾은 이 친환경 치약이 그냥 단순 친환경 치약이 아니라 정말 매력 있는 성분을 넣었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차별화 포인트들을 만들어내는 밑거름이 된 거죠. 그럼 경쟁사 분석을 함으로 인해서. 요 치약을 사는 사람들이 누굴까?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그 타겟들이 한 30대 후반에서 40대 중반의 여성들부터 뭐 좀 더 젊은 주부들은 한 20대 후반 정도의 그런 뭐 젊은 주부거나 아니면 젊은 이런 여성들이 잘 사더라고요. 근데 그거의 가장 큰 이유는 서베이를 해보니까 그냥 왠지 친환경이니까 좋을 것 같아서였어요. 그리고 임산부들이 많이 산다는 거예요. 임산부들이 많이 사는 건 왜예요? 자연적인 성분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에 그냥 꽂혀서. 근데 명확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명확하게 만들어냈냐면, 그 치약의 전성분을 쭉 분석해 보니 굉장히 한 2가지 요소 정도가 다른 데 안 들어가 있는 요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의 가격을 물어보고, 그것들의 성분의 핵심을 물어보고, 왜 그것들은 그 치약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깊게 파고들었더니 차별화 포인트들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새로운 차별화 포인트의 공법, 뭐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치약이 잘 짜진다는 거예요. 다른 거에 비해서. 다른 거는 싼 치약은 잘 안 짜진다는 거예요. 그런 거 못 들어보셨죠? 네. 근데 얘는 잘 짜진대요. 그래서 잘 만든 분께 그랬어요. 왜 잘 짜져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전성분이 뭐가 다른가요?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잘 짜지는 가장 큰 이유는 레시피에 있었어요. 이 레시피의 비율이 이 공장장님이 25년 동안 되게 대기업에서 치약을 제조해 오셨던 분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단순한 레시피로 만든 게 아니라 잘 짜지고 잘 닦이고 거기에 좋은 성분까지 넣고, 그런데 친자연적인 그런 치약을 바로 만든 거였던 거죠.
근데 만드신 분도 몰랐어요. 그냥 마케팅비를 열심히 쏟고 있었지 그게 정말 왜 잘 짜지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명명합니다. 소프트 드랍 공법이라고. 이렇게 새로운 차별화 포인트들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게 바로 경쟁사 분석을 하는 가장 큰 이유예요. 내 제품의 포지셔닝을 정하면서 차별화 포인트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경쟁사 분석을 합니다. 그게 가장 기본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가장 내게 좋다. 단순히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상품들에 비해서 가장 좋은 점이 뭔지 10가지가 다 좋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그 중에서 한두 가지라도 내가 어떤 부분이 조금 더 강점이 있는지 또 반대로는 그냥 내 제품 그냥 열심히 만들었어요. 다 똑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도 간혹 계세요. 그런 분들도 그럼 그런 것들에 비해서 내 제품이 정말 싸다 라든가 아니면 나는 여기에 20년, 30년 동안 나는 근무를 해서 그 기술력을 바쳤다라든가 뭔가 또 색다른 어떤 히스토리가 있다든가 네, 그런 부분들을 경쟁사랑 분석하면서 찾아내 주셔야 돼요. 그것들을 잘 찾아내셔서 차별화 포인트로 만들어내시는 게 바로 매출이 향상될 수 있는, 전환율이 좋아질 수 있는 키고요. 세 번째로는 그 경쟁사 분석을 하게 되면은 포지셔닝이 정해지고 그러니까 가격대가 정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니즈가 파악이 되면서 저절로 타겟이 분석돼요. 또 이 타겟 분석의 한 예로서 제가 속눈썹을 들어볼 텐데요. 이 속눈썹 같은 경우는 기초적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아리따움이나 페이스북 같은 되게 유명한 그런 화장품 업체에서 잘 팔리는 게 바로 속눈썹이었고 그것을 맨 처음 들고 왔던 업체는 이게 20대 초중반의 여성들의 전유물이라고 저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본인이 홈쇼핑이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묻더라고요. 근데 저는 반전이 있었죠. 이 제품은 생각하실 때는 20대 중반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제가 봤을 때 이 속눈썹은 분명히 오히려 40대 후반부터 60대 초반까지의 여성들이 더 관심이 많을 거다. 제가 여러 가지 이제 매체에 유통을 하고 있어서 그 MD들과 만나봤는데 대부분은 제가 잘렸어요. 근데 세 번째 갔던 모 유통사에서는 제가 생각했던 이 니즈와 타겟을 정확하게 똑같이 그 팀장님이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가장 큰 이유가 뭐였냐면 20대나 30대는 그렇게 안 해도 너무 예뻐요. 눈썹도 예쁘고 잘 빠지지도 않고. 그런데 50대 같은 경우는 눈썹이 더 잘 빠지고 더 눈의 라인도 예쁘지가 않고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속눈썹 연장을 하기에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갔던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정말 홈쇼핑의 유저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이 속눈썹을 팔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면서 저는 누구보다도 그 연령대에 잘 맞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 연령대의 사람들을 서베이를 해봤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되게 적중을 했고요. 그래서 처음에 모 유통사 두 군데에서는 이렇게 태자를 맞았던 그 속눈썹이 무려 250억 정도를 판매를 했어요. 1년 만에. 그것처럼 아까 니즈에서도 그랬고 경쟁사도 마찬가지. 타겟도 그렇지만 되게 깊이 있는 내 상품을 분석을 하셔야 돼요. 내 제품이 무조건 좋다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분석을 하셔서 철저하게 찾아내셔야 됩니다. 제가 행주티슈에서 살균을 찾아내고 치약에서는 소프트 드롭 공법이라는 레시피에 되게 숨어있는 그런 것들을 찾아내고 속눈썹에서는 타겟을 바꿔줌으로써 차별화 포인트를 찾아내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생리대처럼 그러한 상품들도 이제 기존에 판매했던 것과 동일하다고 얘기했지만 그 안에서도 또 다른 착용 테스트를 거쳐서 또 다른 차별화 포인트들을 찾아내면서 이것들이 굉장히 잘 팔리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더 업그레이드 되는 상품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상품도 이렇게 매출로 이어지려면 무조건 좋다가 아니라 이런 4가지의 요소를 되게 깊이 있게 파악하고 분석하시고 반드시 서베이를 하셔서 검증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곧 상품의 소구점 포인트를 찾는 것도 맞지만 매출 향상으로 직결되는 거니까 꼭 그렇게 해보시고 이 강의를 통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강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또 3강에서는 제가 더 깊이 있게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까요? 그래서 상품별 유통 채널 진입 전략 기획. 내 제품이 과연 백화점에서 파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온라인에서 파는 게 좋은 건지 그러한 전략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그럼 이 강에 의해서 3강도 재밌게 같이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